세은아, 너 정말로 괜찮아. 이혼 소송이 끝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세은은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28살의 세은은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결혼 생활은 2년 만에 끝났고 그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다. 하지만 세은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해왔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다. 괜찮아, 진짜. 이제 자유로워졌어. 세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이었고 상사인 김 이사님은 그녀를 아끼셨다. 이번 주말에 별장으로 초대받았어. 휴가처럼 다녀올게. 김 이사님의 별장은 강원도의 산속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고급 빌라였다. 세은은 금요일 저녁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산길을 오르며 가을 단풍이 물든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다. 별장에 도착하니 김 이사님과 부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세은 씨, 와줘서 고마워.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할 텐데 김 이사님의 미소가 인자했다. 저녁 식사는 한정식으로 차려졌고 세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식사 중에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샘이었다. 김 이사님의 딸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25살의 여성. 세미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들어오며 세은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세은 씨죠?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세은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세미의 눈빛이 너무 직설적이었고 그 미소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식사가 끝난 후 세은은 방으로 안내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맥과 별빛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그곳에서 세미를 만났다. 세미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못 자세요. 세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로운 곳이라 그런가 봐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세미는 유학 생활을 이야기했고 세은은 회사 일을 공유했다. 그런데 세미의 말이 점점 개인적으로 변했다. 세은 씨,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아빠가 말씀하시던데. 미안해요. 실례일 수 있지만. 세은은 놀랐다. 아, 그건.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세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 밤, 그들은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세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유학 중에 깨달았죠? 한국에 돌아오니 숨기기 힘들어요. 세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세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이사님은 세은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세미가 마케팅에 관심 많아. 같이 일해볼래? 세은은 수락했다. 하지만 세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그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세은을 유혹할 계획. 세은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세미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다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세미는 세은의 손을 잡았다. 세은 씨, 나랑 데이트 해볼래요? 세은은 당황했다. 세미 씨, 저는 상사의 딸인데 하지만 세미의 미소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비밀스러운 만남, 서울의 카페와 공원에서. 세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세미의 키스, 그 부드러운 입술이 그녀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김 이사님은 세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세미야, 요즘 세은 씨랑 자주 보는 것 같던데. 세미는 웃으며 넘겼지만 세은은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한 달 후, 세미는 세은을 다시 별장으로 초대했다. 이번엔 우리 둘이서. 세은은 망설였지만 갔다. 별장에서 그들은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산책하며 단풍을 감상하고 한옥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은아, 나랑 같이 살자. 세미의 고백에 세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날 밤 세미의 전화가 왔다. 유학 시절 연인이었다. 미안해, 세은아. 나 아직 그녀를 잊지 못했어. 세은은 충격받았다. 세미의 계획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세은의 전 남편이 세미의 옛 연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미가 세은을 아프게 하려 한 것이었다. 왜 나한테?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미는 울며 대답했다. 미안해. 처음엔 복수였지만 이제 진심이야. 세은은 별장을 나서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산길을 내려오며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세미의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여전히 복수의 일부일까? 서울로 돌아온 세은은 회사에서 세미를 피했다. 하지만 김 이사님의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세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김 이사님의 걱정에 세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세미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설명할게. 세은은 무시했다. 한 주 후, 세미가 세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세은아, 들어가자. 세은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차가운 표정이었다. 세미는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복수였어. 내 전 남편이 내 옛 연인과? 그걸 알았을 때 화가 났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사랑하게 됐어? 세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세미는 울었다. 두려웠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쉽지 않잖아.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세은은 세미를 용서했다.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서울의 숨겨진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세미는 세은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우리 제주도로 가자. 제주 여행에서 그들은 올레길을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세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김 이사님의 부인이 세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세미야, 너 여자를 좋아한다고. 가족 회의가 열렸다. 김 이사님은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세미는 울며 항변했다. 아빠, 사랑이에요. 하지만 김 이사님은 세은을 해고하려 했다. 세은 씨, 미안하지만. 회사에서 나가줘. 세은은 절망했다. 직장과 사랑, 둘 다 잃을 위기였다. 세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세미를 사랑해. 하지만 사회가 친구는 안아주었다. 힘내라. 한국도 변하고 있어. 세은은 결심했다. 세미와 함께 싸우기로. 곧 트로오가 다가왔다. 세미의 옛 연인이 한국으로 왔다. 세미, 나 돌아왔어. 세미는 흔들렸다. 옛 추억이 되살아났다. 세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미야, 선택해. 세미는 고민했다. 가족의 압력, 옛사랑, 그리고 세은. 결국 세미는 옛 연인을 선택했다. 미안해, 세은아. 나 아직 그녀를. 세은은 배신감에 무너졌다. 너 왜 정말로? 그녀는 홀로 울었다. 서울의 밤거리가 더 춥게 느껴졌다. 하지만 세미는 후회했다. 옛 연인과 만나보니 진짜 사랑은 세은이었다. 그녀는 세은을 찾아갔다.
세은아, 잘못했어. 용서해줘. 세은은 망설였다. 또 배신할까 봐 두려워. 세미는 약속했다. 절대 안 그럴게. 우리 함께 한국 사회 바꾸자.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김 이사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세미의 눈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 행복해라. 이 가족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세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세미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별장으로 갔다.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세미가 말했다. 눈밭에서 손을 잡고 키스했다. 사랑해, 세은아.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세은과 세미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생겼다. 세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이래. 세미는 울며 세은에게 말했다. 세은은 세미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김 이사님은 세은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였다. 도와줘, 세은 씨. 세은은 수락했다. 병원에서 세미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깊어졌다. 세은 씨, 고마워. 세미가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의 말에 세은은 눈물을 흘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인정받는 건 드물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달랐다. 여름,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었다. 그들은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그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세미는 세은에게 반지를 주었다. 결혼하자. 한국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세은은 감동받았다. 응, 영원히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세미의 옛 친구들이 그들의 관계를 소문냈다. 세미가 레즈비언이래.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세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세미는 안아주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마. 가을, 또 다른 배신이 왔다. 세은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세은아, 복수할게. 내가 레즈비언이란 걸 회사에 알릴 거야. 세은은 공포에 질렸다. 전 남편은 세미의 옛 연인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세미는 분노했다. 그럴 수 없어.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 이사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걱정 마, 세미야.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세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세미의 얼굴을 보았다. 미안해, 세은아. 내가 지킬게. 그 사건으로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전 남편은 패배했고 소문은 잠잠해졌다. 세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삶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서울의 거리가 불빛으로 물들었다. 세은과 세미는 함께 산책했다. 내년엔 더 행복하자. 세미의 말에 세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 또 왔다. 세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세미야. 세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세미는 중상이었다. 세은아. 사랑해. 세은은 밤새 기도했다. 한국의 사찰에서 촛불을 켰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났다. 세미는 회복되었다.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소중함을 느꼈다. 김 이사님은 퇴직 후 별장을 그들에게 물려주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봄, 그들은 별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다. 세은아, 영원히 함께.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은과 세미는 별장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 세미는 작가로 데뷔했다.
그녀의 책 숨겨진 사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LGBT 문제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세은은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했다. 세미 덕분에 용기 생겼어. 그들은 함께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온라인 악플. 세미는 상처받았다. 왜 우리를 미워해? 세은은 위로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거야? 가을, 세미의 책이 드라마화되었다. 촬영 현장에서 세은은 세미를 응원했다. 자랑스러워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에 그들은 별장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모였다. 축하해, 둘이서 2년 됐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 세미의 어머니가 재발했다. 이번엔 힘들어. 세미는 절망했다. 세은은 함께 병원을 다녔다. 포기하지 마.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세미는 무너졌다. 엄마의 세은은 세미를 안고 울었다. 그 슬픔 속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봄, 새싹이 피는 계절. 세미는 어머니를 기리는 책을 썼다. 엄마의 사랑. 세은은 편집을 도왔다. 책은 감동을 주었다. 여름, 제주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세은아, 아이 가질까? 세미의 말에 세은은 놀랐다. 입양.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한국에서 LGBT 커플의 입양은 어렵지만 희망을 가졌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가능해요. 천천히. 가을,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아기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름은 은미로 할까? 세미가 웃었다. 하지만 반대가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편견.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울 수 있나? 세은은 분노했다. 왜 안 돼요? 사랑이 있는데.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가족 권리 시위가 일어났다. 겨울, 판결이 났다. 입양 허가. 그들은 기뻐했다. 은미를 데려왔다. 별장에서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다. 엄마들, 사랑해. 은미의 말에 세은과 세미는 눈물 흘렸다. 시간이 흘러 은미가 자랐다. 5살이 된 은미는 밝고 똑똑했다. 세은과 세미는 그녀를 사랑으로 키웠다. 별장의 정원에서 놀며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쳤다. 하지만 학교 문제가 생겼다. 은미 엄마가 둘이래. 아이들의 수군거림. 은미는 울며 왔다. 왜 나만 달라? 세미는 안아주었다. 달라서 특별한 거야. 세은은 학교에 가서 설명했다.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LGBT 법안이 통과되었다. 결혼이 인정되었다. 세은과 세미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시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다. 축하해. 김 이사님의 미소가 밝았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 산에서 하이킹. 은미가 웃으며 달렸다. 엄마들, 빨리. 가을, 세미의 새 책 출간. 가족의 형태. LGBT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세은은 서문 썼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겨? 겨울, 크리스마스. 별장에서 파티. 은미가 산타에게 편지 썼다. 엄마들 행복하게 해줘. 하지만 건강 문제. 세은이 피로로 쓰러졌다. 스트레스야. 세미는 걱정했다. 병원에서 휴식을 권고받았다. 세미는 세은을 돌보았다. 미안해. 내가 더 도울게. 그 과정에서 사랑이 재확인되었다. 봄, 세은 회복.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LGBT 지원센터 설립. 한국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 기부가 모였다. 센터가 문 열었다. 상담, 모임. 고마워요 방문자들의 말. 여름, 센터 행사, 세미가 강연. 내 이야기예요. 세은은 뒤에서 지켜보았다. 가을, 은미의 학교 축제. 엄마들, 와줘. 그들은 갔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있지만 무시했다. 겨울, 눈싸움. 가족의 웃음소리.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세미의 옛 연인이 연락. 미안해, 축하해. 세미는 웃었다. 과거는 과거야. 10년 후 세은과 세미는 40대가 되었다. 은미는 15살 청소년. 별장은 여전한 보금자리였다. 세은은 센터 대표, 세미는 유명 작가. 하지만 위기. 은미가 반항기. 왜 나만 다른 가족이야? 친구들이 놀려 세미는 대화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세은은 은미와 산책. 엄마들도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으로 이겼어. 은미는 이해했다. 미안해, 엄마들. 사회는 더 나아졌다. LGBT 퍼레이드에 참여. 평등, 구호. 여름, 제주 여행. 바다에서 은미가 수영. 엄마들, 사랑해. 가을, 세미의 책 영화화. 시사회에서 가족 사진. 우리 이야기야. 겨울, 김 이사님의 생일, 별장에서 파티.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결국 그들의 삶은 퍼서넬. 세은과 세미는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말했다. 우리 잘했어. 손을 잡고 키스. 끝은 인문적. 사랑이 사회를 바꾸고 개인을 치유한다. 한국의 보수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